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설렘만큼이나 다양한 감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얽힌 일일수록 생각하지 못했던 갈등이 갑작스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한 가족 안에서 시작된 작은 긴장이 예상보다 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평범하게 흘러가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던 말 한마디가 점점 상황의 무게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혜진은 식탁 위에 펼쳐둔 달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가 시야에 들어오자 가슴 안쪽이 묵직해졌죠.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그날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처음 마주할 얼굴들, 테이블 위에 흐를 공기, 오갈 인사말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겹칠수록 긴장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김명희가 찻잔을 하나씩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유리잔이 닿는 소리가 집안에 또렷하게 퍼졌죠. 명희의 얼굴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딸을 키워온 시간이 길었기에 이런 순간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딸이 새로운 가정을 맞이하는 과정이 무사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혜진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예비 배우자 박준혁에게서 남겨진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 이동 경로까지 이미 여러 차례 정리된 기억이 떠올랐죠. 문장마다 차분한 기운이 묻어 있었고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잠시 뒤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혜정이 퇴근길에 집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혜정은 외투를 벗어 소파 옆에 놓았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본 뒤 자연스럽게 동생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동생을 향한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혜정은 식탁에 앉아있는 혜진을 바라본 뒤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아, 요즘 몸 컨디션은 어떠니? 괜찮아? 잠은 잘 자니? 혜진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없이 차를 건넸습니다. 집안에는 조용하지만 묘하게 팽팽한 공기가 함께 머물렀습니다. 상견례라는 단어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같은 날짜가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혜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나눴던 동생의 얼굴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 화면에 백순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혜정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에 꽂힌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잠깐 얼굴 좀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짧은 말이었지만 여지를 남기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혜정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통화는 그 말로 바로 끝났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진 뒤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 편하지 않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정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는 이미 백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백순자의 시선은 혜정 쪽으로 곧바로 향했습니다. 짧은 인사가 오간 뒤 백순자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혜진의 상견례 일정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미 날짜와 장소를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날 일정이 잡혔다고 들었어. 그럼 그 자리는 내가 같이 가야지. 혜정의 얼굴에는 순간 미묘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은근히 선을 넘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혜정은 숨을 한번 고른 뒤 차분한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제 동생 상견례에 참석을 하세요? 왜 하셔야 하는데요? 어머님과 제 동생이랑은 아무 관련 없는데요. 백순자의 눈매가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기색이 묻어나왔습니다. 어른이 하나 더 있어야 자리가 안정되는 거야. 혼자 나가면 상대가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잠시 말을 멈췄던 백순자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면 무시당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무시를 안 당하지.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혜정의 시선이 백순자를 곱게 향했습니다. 차분한 표정 속에 분명한 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세요. 저희 가족 일에 어머님이 끼실 이유는 없습니다. 백순자의 입술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쉽게 물러설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백순자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혜정의 단호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밀렸다는 느낌이 자존심을 거칠게 건드렸습니다. 거실을 몇 차례 오가던 백순자는 결국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끝나자마자 날 선 목소리가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사부인, 지금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집안일에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말이 됩니까? 인사도 없이 쏟아지는 말에 김명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말투에 마음이 단번에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명희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너무 거치십니다. 인사도 없이 밑도 끝도 없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십니까? 무슨 일이신지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백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어른이 더 있어야지 왜 그렇게 막습니까? 한 사람만 나가면 상대가 우습게 보는 법입니다. 백순자의 말에는 사람을 숫자로 재단하는 시선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명희의 눈빛이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가족의 자리입니다. 외부에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순자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집안에서 혼자 나가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 명희의 얼굴에는 분노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두 딸을 책임져 온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명희는 감정을 눌러 담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 표현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백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박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를 정리한 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남았습니다. 명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 통화가 앞으로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되리라는 느낌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에도 김명희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순자의 말투와 표현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 윤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명희는 낮 동안 있었던 통화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숨김없이 전달했습니다. 특히 친정을 깎아내리던 말이 나왔던 순간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혜정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멎는 듯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혜정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무시는 참고 넘겼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까지 건드린 순간 더 이상 넘길 수 없다는 기준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슴 안쪽에서는 분노가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혜정과 이민영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련 씨, 나 더 이상 어머님 못 보겠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러실 수가 있어. 평소에 나 무시해도 그냥 넘겼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나 어머님에게 기본적인 도리하지 않을 거야. 명절이든 생신이든. 이제 시댁에 가지 않을 거야. 물론 안부 전화도 없지. 민영 씨는 시댁에 언제든 가도 좋아하지만 나에게 강요하면 난 이혼도 불사할 거야. 이건 협상이 아니야. 선택이지 민영 씨의 선택이야. 말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 실망, 단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민영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민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이 자신에게 남긴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어졌던 비교, 늘 기준에 맞춰 평가받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번 일 역시 같은 흐름이라는 생각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민영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쌓여있던 피로가 조용히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감싸는 선택이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될 가능성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정의 결단이 과하지 않다는 판단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거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이후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민영은 이른 아침부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 밤 윤혜정이 남겼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차분했지만 물러섬 없는 눈빛,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잘해도 늘 비교가 따라붙던 순간들,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하지 못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피로가 이제야 또렷해졌습니다. 이번만큼은 더 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민영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시 멈췄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끝나자 백순자의 목소리가 바로 들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하는 거야? 짧은 말에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영은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여기서 멈추셔야 해요. 처제 상견례에는 더 관여하지 마세요. 장모님께 하신 말씀도 실수하신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을 어머니께서 넘으신 거예요. 백순자의 반응은 곧바로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이 이어졌고 상대를 위해 한 말이었다는 주장도 반복되었습니다. 억울함이 목소리마다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영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가정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어머니 방식대로 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백순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민영의 마음은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고 민영은 조용히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가슴 안쪽에서는 묘한 가벼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부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거실에 혼자 남은 백순자는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백순자의 남편 이상철은 상황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지만 개입할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백순자는 잠시 후 지인 오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숨기지 않은 채 말을 길게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들 나만 문제 삼는 거야. 그러나 오말자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 일만큼은 지나쳤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이번 말은 너무 셌어.
상대 집안 입장도 생각했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순자의 얼굴에는 당혹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늘 자신의 편에 서주던 사람마저 거리감을 드러내는 상황이 처음으로 실감되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혜진은 어머니 김명희, 언니 윤혜정, 형부 이민영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네 사람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동생 쪽을 바라보며 짧게 미소를 건넸고 민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예약 이름을 확인한 뒤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안내된 자리에는 이미 윤혜진의 남자친구 박준혁과 박준혁의 부모 되는 최미랑과 박상도 예비 사돈분들이 먼저 도착해 계셨습니다. 서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누는 순간 공간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짧은 인사가 오간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잔에서는 은은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조심스러운 침묵이 머물렀지만 곧 박상도가 먼저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혼식 방식도 한 번쯤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형식보다 아이들 마음이 편한 쪽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바깥사돈 박상도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방식도 괜찮아 보입니다. 둘이 함께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더군요. 김명희는 그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부담 없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편해야 오래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이번에는 안사돈 최미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탰습니다. 혼주석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없애는 건 어떨까요? 괜히 격식 때문에 신랑 신부가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결혼식은 결국 두 사람이 주인공이니까요. 윤혜정 역시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방향으로 맞춰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윤혜진은 네 어른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준영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부모님들 생각이 이렇게 잘 맞아서 다행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테이블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기준을 밀어붙이거나 흐름을 주려는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혜진의 마음에는 한결 가벼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정과 민영은 나란히 걸으며 짧게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김명희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맞닿는 만남이 어떤 신뢰를 만들어내는지 자연스럽게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 김명희는 윤혜정에게 짧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리 분위기가 차분했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윤혜정은 어머니의 말투에서 안도감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 윤혜진의 중요한 일정이 무리 없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백순자는 지인 오말자에게 이미 이야기를 꺼내둔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쪽 동생이 곧 상견례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도 함께 나가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혼자 나가면 상대에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섞어두었습니다. 오말자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가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오말자는 다시 백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말했던 사돈처녀 상견례 말이야. 어떻게 됐어? 잘 끝났대? 백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빠진 자리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낮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안 갔는데도 어떻게 상견례를 별일 없이 잘 치를 수가 있었지? 오말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말투로 답했습니다. 응, 별 문제 없이 잘 됐다더라. 분위기도 괜찮았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순자의 얼굴에는 굳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자리가 흐트러질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한 명 빠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끝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오말자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투에는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했던 말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했어. 요즘은 그런 시기면 사람들이 더 멀어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늘 자신의 편이 되어 주던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당혹과 분노가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거실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남편 이상철이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기력이 함께 묻어 있었지만 말을 꺼낼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말없는 공백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순자는 최근 들어 뜸해진 연락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안부를 묻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집안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고립감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말자와 통화를 마친 뒤에도 백순자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빠졌다는 사실, 그 일로 아들 이민영에게 강한 항의를 들었던 기억이 계속 겹쳐 떠올랐습니다. 억울함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백순자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김명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았습니다. 연결음이 끝나자 백순자의 목소리가 먼저 쏟아졌습니다. 사부인, 일전의 상견례 이야기로 전화드리는 것 때문에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로 난리를 치더군요. 딸한테 무슨 소리를 하신 겁니까? 무슨 소리를 하셨기에 순하고 착하던 제 아들이 그 저녁에 엄마인 저에게 그 난리를 치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명희는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말투에 짧게 숨을 고른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부인,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돌아보셔야 해요. 백순자의 말투에는 곧바로 날이 섰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상견례에 어른이 더 있어야 한다는 말 좀 했을 뿐입니다. 명희의 시선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상대 집안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백순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말한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나중에 더 큰 일을 겪게 되니 말씀드린 거예요. 명희는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말씀에는 배려도 예의도 없으세요. 이런 방식의 대화는 더 이어가지 않겠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통화는 그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백순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은 백순자를 더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윤혜정과 이민영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낮보다 더 차분한 공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혜정은 낮에 어머니 김명희에게서 들었던 통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백순자가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에서 이미 내려두었던 결론이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혜정은 민영 쪽을 바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엄마랑 얘기하면서 느꼈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겠더라. 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혜정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지키려고 해. 이젠 흔들리지 않을 거야. 민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떨군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되어 온 비교와 통제, 그 안에서 스스로를 설명해야 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 민영은 고개를 들어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야, 자기의 선택 난 존중할게. 짧은 말이었지만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삶은 우리가 지켜나가자. 우리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혜정의 표정에는 긴장이 풀리는 기색이 자연스럽게 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않아도 통하는 신뢰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백순자는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조용했고 누구의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시선은 쉽게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백순자는 자신이 밀어냈던 관계들이 하나씩 멀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넘어선 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은 시간, 거실에는 스탠드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잠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통화가 관계의 끝이라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전해야 할 말도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혜정은 백순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백순자의 목소리에는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혜정입니다. 오늘은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 동생 일과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백순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어가지 않겠다니?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냐? 혜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혜정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댁에 찾아뵈는 일 없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도 소용없어요. 문 열어드리는 일 없을 거니까요. 백순자의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민영이까지 부모와 연을 끊겠다는 말이냐? 혜정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영 씨는 부모님을 찾아뵐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막을 생각 없어요. 잠시 말을 고른 뒤 혜정은 덧붙였습니다. 민영 씨는 아버님, 어머님 찾아뵐 거예요. 다만 저만 찾아뵈지 않겠다는 거예요.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혜정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혜정은 마지막으로 단정하게 말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서로에게 더 상처가 남지 않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앞으로는 서로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통화는 그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혜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묵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선택에 대한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이민영이 조용히 혜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충분히 전해지는 신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백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순자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또렷하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마무리된 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윤혜진의 일상은 결혼 준비로 채워졌습니다.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씩 점검하며 일정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박준혁과의 대화는 언제나 안정적이었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날 혜진은 어머니 김명희와 언니 윤혜정과 함께 드레스숍을 찾았습니다. 피팅룸에서 드레스를 갈아입고 커튼을 열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혜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잠시 말을 잊은 듯한 정적 뒤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혜진이 분위기랑 잘 어울린다. 혜정은 동생의 어깨선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도 오래 봐도 좋겠어. 명희는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더 흐른 뒤 예식 일정과 세부 준비도 모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객 구성, 좌석 배치, 식순까지 차분하게 정리되며 마음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덜어졌습니다. 결혼식은 초여름의 맑은 날에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뜻에 따라 혼주석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모두 같은 가족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손님인지 나뉘지 않는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혜진과 박준혁은 함께 입장하며 서로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와 축하의 시선이 이어졌고 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흐트러짐 없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준비했던 식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만족스러운 하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명희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가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긴 시간 홀로 두 딸을 지켜온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안도와 뿌듯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혜정과 민영 역시 가족석 한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의 표정에는 안심과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민영은 조용히 손을 맞잡으며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부모 안사돈 최미랑과 바깥사돈 박상도 역시 가족석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한 격식보다 배려가 먼저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두 집안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백순자와 이상철의 이름은 하객 명단에도 축의금 명단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축하 인사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지금의 관계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백순자는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이 흘러나오는 프로그램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짧은 대화조차 이어지지 않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시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축하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 사람들과 스스로 만든 거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온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말없이도 삶의 결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결혼식이 끝난 뒤 반년이 흘렀습니다. 윤혜진과 박준혁은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하루 계획을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기복 없이 안정된 리듬이 두 사람의 생활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주말마다 딸의 집을 찾아 반찬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과하지 않게 거리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방식이었습니다. 혜진 역시 그런 배려 속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혜정과 이민영의 일상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면서 집안의 공기도 차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혜정이 먼저 민영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시댁에 안 간다고
민영 씨까지 발길을 끊을 필요는 없어. 자주는 못 가더라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찾아뵈고 2분 살펴드려. 민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이후로 민영은 한 달에 2번 정도 부모의 집을 찾아 안부를 살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이야기는 차분하게 나누고 돌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시간을 존중했고 그 일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영이 부모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즈음 백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영아, 혜정이는 잘 지내고 있니?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상철 역시 말없이 민영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바쁘고 건강도 괜찮아요. 백순자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로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영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몇 마디 안부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백순자와 이상철이 마주 앉은 거실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순자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물어봤나? 이상철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말없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선택은 서로 다른 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정 속에서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스로 만든 간격 안에서 허전함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다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도 거리를 두는 방식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결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이후의 삶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